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율희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 나아가 지역 소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스포츠 관광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생활 인구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고성군이 스포츠 관광 마케팅으로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고성군의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근 고성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스포츠 관광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봤는데 고성군이 이 스포츠 관광 마케팅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비용으로 군비로 37억을 예산을 지급을 해가지고 한 227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남 도내 방문 스포츠 유치 이 분야에서는 2년 연속 2023년, 2024년 연속 이어가지고 1위를 지금 현재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동계 훈련이라든가 이런 분야들 특히 대개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효과가 190억 원, 그 다음에 전지 훈련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효과가 37억 원, 그래가 227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봤다고 지금 저희 계산을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바로 나타난 만큼 올해도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대회나 훈련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예, 올해는 한 80개 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23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 선수들 숙박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4월 달에 유스호텔이 지금 현재 완공이 되고 있거든요. 완공이 될 것이거든요. 그때면 192명의 선수단의 관계자들을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츠 빌리지가 6월 달에 완공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개 동에 98명의 선수나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 도약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구축하고 있는데, 고성파크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18월 구모의 파크 골프장이 2월 말에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개장은 아마 올 하순쯤 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야구장, 지금 우리 야구장이 2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고 하면 악션의 이제 이 실내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야구 연습장을 6월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부족했던 그런 인프라 시설, 숙소, 숙박 시설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작년에 이어서 좀 더 나은 하나의 스포츠 마케팅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스포츠 관광 마케팅 관련한 성과들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고성 군정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취임하고는 제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면 우선 안정적인 이 먹거리 이 산업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그에 동반해서 인구를 좀 유입을 제일 좀 지방 소멸 시대고 하니까 인구 유입을 최고의 하나의 주안점 삼아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양촌 용령 지역 고성 군의 동해에 소재한 양천 용정지구에 SK 오션 플랜트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9,500억 투자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창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작년 6월 달에는 또 경남 도내에서 경남 1호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모든 면에서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인기 종합타운이 또 내년에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면 올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국내 최초로 안티드론 훈련장으로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경남 테크노파크가 지금 정조하면서 지금 현재 대대적인 하나의 그 개발 사업을 지금 완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송악동 고분군 그래 작년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게 뭐 역사 문화에 대한 하나의 그런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고성의 동해 유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고성 그러니까 가야 근역에서 최대 규모의 고성 송악도봉원 14호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야 근역에 있는 그 고봉원 중에 최고의 큰 최대 규모의 그 고봉군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전지 훈련과 그리고 스포츠 그 대회를 유치를 통해서 또 그 올해도 더욱더 이제 더 지역 경제 효과를 올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어서 도시 분야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근인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군부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그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시 대상 부분에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 도내 유일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에스포가 4년 연속 이어서 성공적인 개최를 지금 작년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에 큰 성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고향사랑 기부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데 고성군이 지난해 보니까 목표액보다 더 많이 모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목표액보다 한 220%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한 4억 3,700여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재작년에는 2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4억 3,700만 원이 모금이 됐고 그리고 뭐 그 500만 원부터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50만 원까지 고액 기부자들도 많았을 뿐더러 특히 이 10만 원 하나 이거 소액 기부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고향의 그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또 그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또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그 조차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항상 찾아가는 고향사랑 기부금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행사 때마다 뭐 찾아가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를 홍보를 하고 그걸 홍보를 함으로 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적극 동조를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게 차츰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군정 운영에 있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KTX 역세권이 우리 고성이 또 통영 거제 역세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선도 지구를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대신에 또 이제 작년에는 공공토지 비축 사업 뭐 정부 사는 국토부에서 하는 공공토지 비축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 KT 역세권 개발하는 그 부지는 그러니까 국토조성부에서 전부 개발해 가지고 나한테 다시 하는 그런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발판이 돼 가지고 올해는 다시 또 투자선도 지금 공모를 하면 아마 이번에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군유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몇시 한 40만 평 이상 되는데 군유지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 중앙경찰학조 중앙경찰학조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만은 거기다 탈락이 돼버렸어요. 우리 이제 다른 데는 보니까 이 국유지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대신 군유지 되니까 아마 경쟁력에서 그리고 또 접근성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된 그런 부분이 좀 뭐 아쉽고 그렇지만은 또 그걸 또 다른 부분으로 좋게 또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2025년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는 이제 뭐 솔직히 그동안에 쭉 뭐 앞전에 이제 뭐 전임 군정에서 해온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 기반을 따지는 그런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그걸 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성과로서 느끼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민선 8기의 군정의 가치, 민선 8기가 군정에 이런 하나의 성과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나 하는 걸 국민들이 직접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걸 하나 가치적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산업도시로서의 고성,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변화된 고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우리 구 공소농장 부지에다가 힐링 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준공을 해놨어요. 근데 아동문학으로서의 하나의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깔모봉에 자연 휴양림, 거기에다가 이제 숲이 그린 집 해가지고 이 콘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6월달에 다 완공이 될 겁니다. 14동이 완공이 되거든요. 예. 그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센터, 고성군 가족센터가 3월달에 준공을 3월 7일날 지금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도 많고 좀 그랬던 동물보호센터, 이게 우리가 41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반려견과 같이 그것을 치유하고 힐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설을 지금 올 4월달에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성 문화예술촌 이 부분들도 건립이 지금 현재 올해 안으로 가시화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다음에 마동호 섭지센터의 심센터라든가 그리고 독수리 보존센터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하나하나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고성은 뭔가 변화돼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스포츠 관광 마케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외에도 또 고성군에서 지역 소멸의 어떤 해법으로 내놓은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SK 오션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하면 그에 대한 유입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협력업체의 근로자라든가 다른 그에 관계되는 기업체 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일자리 연계 공공주택 사업이라든가 근로자 기숙사 이 건립 사업 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 동해면과 인근 거루면을 해가지고 SK시티라는 그 신도시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월달에 용역을 일단 줬는데 아마 그 용역 결과가 올 10월달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가업들을 지금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쪽에 있는 인구도 유입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성군 하면 또 굉장히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떠오르는데 말씀하신 마동호 국가습지라든지 자란만 같은 생태 관광 자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생태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상을 좀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올해는 그 마동호 국가섭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남 제리 생태 체험 관광 근역을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동호 국가섭지센터가 150억 원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연말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또 부수적인 부분들은 또 갖춰질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갈대섭지, 마동의 주가 갈대거든요. 갈대섭지 힐링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83억을 들였는데 그것도 연말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고성이 이제 유일하게 월동하면 몽골에서 오는 독수리. 그 독수리가 사실 보면 뭐 월동지로서는 몽골에서 거의 우리 고성에 한 600여 마리가 찾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독수리 보전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비 52억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6월달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독수리 그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또 학술 연구 그리고 독수리의 또 축제도 거기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덕명리 공룡 발자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 지질공원 그걸 지금 이제 인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하나의 그 후보지 인정이 되고 나면 또 그게 아마 2년 또 지나야만이 또 이 정식적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성에 둔벙 아십니까? 둔벙? 네, 알고 있습니다. 둔벙이 지금 이제 456개를 저희 고성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둔벙이 사실 아시다시피 뭐 그게 국가 그 중요 농업유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계 관계 시설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둔벙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생태 체험 관광으로서의 하나의 좋은 하나의 재료를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해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단의 역할이라든지 또 앞으로 운영 방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예. 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한 거는 뭐 고성문화예술진흥과 그리고 뭐 국민들 그 문화복지 정기를 위해서 지난해 이제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했었거든요. 법인을 설립했는데 올해는 이제 좀 차별화된 그런 하나의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공룡 세계 엑스포를 좀 차별화되게 지금 만들어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 예술 이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다항포 관광지가 그동안에는 좀 그 공룡 엑스포 기간 말고는 조금 그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사계절 좀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체제를 만들어야 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엑스포가 이제 개최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기간 동안에는 관람객들이 저조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채로운 행사, 봄에는 좀 다채로운 행사, 올해 봄에는 이제 뭐 영어 캠프를 운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또 어린이들 관계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다거나 그러고 여름에는 또 그게 이제 물놀이장 같은 걸 좀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또 애들이 좀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을에는 뭐 랜드마크인 이제 그 공룡 세계 엑스포 그리고 겨울 맞는 시즌에 맞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1년 내내 생동감이 있는 그런 하나의 관광지로 변모하자는 것이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의 목적입니다. 예. 고성군은 또 지리적으로 볼 때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있다면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요즘 뭐 제일 인력난에 지금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20명이 외국인 근로자 들어가서 그걸 했는데 올해는 368명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를 해가지고 농촌 인력난을 지금 해소하려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 농기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택배 서비스 같은 전에는 그냥 유로로 했는데 이제는 무료로 해가지고 택배 서비스 하는데 임대 농기구 택배 서비스 지원해주고 있고 그 농업 월급제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뱅해충의 방제 이런 부분들은 도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아주 아무래도 농민들이 부담을 많이 줄어드는 그런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채소 특가 단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50억의 매출액을 올리는데 그리고 그중엔 지금
시금치 같은 경우는 올해 기후 탓으로 시금치가 아주 뭐 상종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고, 그다음 부추 같은 경우도 전국에 오일을 이 생산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센터라든가, 그다음 자영업 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거의 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행정에서 거의 다 거의 농사 지어주는 그런 하나의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좀 뭔가 이제 농업의 하나의 재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특히 중점적 신경을 쓰자. 특히 스마트 ICT 부분, ICT 농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좀 중점적으로 정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가 사업하는 이제 이 어항 개발하는 그 부분은 거의 이번에는 우리 연속 3년 연속 해가지고 이 어항 신활력 사업 해가지고 어항을 아주 최신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도 올해는 또 한 건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어업 시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희 포커스 경남에 나와주셔서 고성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는 그 미래산업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국민 여러분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고민하여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근 고성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